네, 미국이 조금 전 월요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부터 이틀간 연준 회의가 열게 되는데요. 역시 관심은 출구 전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월 FOMC 회의 결과를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9월 연준 회의에 비해서는 관심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래도 이 10월의 연준 회의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회의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전 세계 주식 투자가들이 미국의 연준 회의 9월보다 그 관심이 떨어졌다 합니다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진행자께서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부터 시작된다 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멀리 남아 있습니다는 사실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은 오늘 저녁부터죠. 그래서 막 임박에 이게 닥쳤는데요. 대체로 보면 이번에 회의 결과는 대체로 예상이 되는 시점이죠. 한 가지 그 경기적 측면은 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단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경기는 일단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지만 상당 부분 특히 FRB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고용 목표 제한으로서 실업률 같은 고용지표 개선이 그렇게 썩 시원치 않다는 이런 진단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단기 지표상으로 보면 아마 시청자분도 그렇게 판단하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통화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겠죠. 그래서 재료금리 정책은 0에서 0.25% 지금 하단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0%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적 정책도 그대로 유지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그 관심이죠. 지금 현 FRB 의장은 버냉키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는 차기 의장으로 제닛 앨런으로 임명된 상태에서 지금 첫 회의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현직 의장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첫 의장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그 표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역할 이런 것이 향후에 그 미국 통화정책 관련해서 오히려 이 언론의 요 대목이 더 스포트라이트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역할 또 표정까지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역시 관심이 출구 전략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연기될 것이다. 물론 셧다운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그쪽으로는 더 힘을 많이 얻고 있는 듯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그 출구 전략 관련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9월도 이제 많은 뭐 리서치 센터장들이 출구 전략 추진한다 했다가 안 됐다가 증시의 전망도 여러 가지 근거가 뚜렷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시청자분의 이해를 오히려 좀 더 어렵게 했던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그 미국의 출구 전략 추진 역할을 이번 기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세 가지 기준이 있었죠. 하나는 캘린더 데이터 베이시스 해서 요건 우리의 선시트 크로스 돼서 시한이 결정되면 그대로 그 종료가 된다 하는 입장이고 스트레스홀드 오리엔티드 해서 요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을왕리 해석장 가면은 수평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평선이 보이기 때까지는 파도가 보이고 그 수평선 넘어서는 파도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파도가 양적 완화 정책이고 그래서 파도가 보이는 양적 완화 정책은 그 수평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조건은 데이터 디펜던트 해서 지금은 이렇게 스트레스 홀드와 그 다음에 데이터 디펜던트를 겸용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럼 그 수평선을 뭐 어떻게 설정할까 했을 때는 실업률이 6.5% 수평선, 소비자 물가가 2.5% 수평선, 요게 동시에 교집합이 아니라 O와 합집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것만 충족되면 출구 전략이 추진된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지금 물가가 안정되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더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닛 앨런이 버냉키 의장이든 가장 관심 있는 게 필립스 커브,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역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 요거. 그 다음에 베버리지 곡선해서 기업의 구인율과 실업률 간의 역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 요건데요. 지금 이 관계가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이 흐트러졌다는 것은 뭐냐면 정형화된 이론에 또 고용지표를 판단하는 FRB의 근거가 흐트러졌다는 것은 사실 고용지표 시장이 상당히 읽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경제 성장률이 침체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조건상으로 보면은 출구 전략의 추진이 상당 부분 연기된다 하는 것을 이러한 그 FRB가 고용시장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출구 전략이 연기가 된다라면 최근에 나오는 경제 지표도 그렇지만 결국은 경제 상황이 어렵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경제 상황이 어렵죠. 지금 이제 셧다운이 우리가 한번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셧다운이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는 이 방송을 통해서
오늘은 이 영향이 적다, 내일은 크다. 이걸 좀 조정해서 좀 시청자분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미 연준이 이런 셧다운 문제를 이렇게 감안해서 9월 달에 이렇게 내는 걸 보면 올해 전망치는 1분기 앞두고 4분기 앞두고 올해 성장률을 상단이든 하단이든 0.3%포인트 하향 조정했거든요. 지금 자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는 자막에 이제 나오고 보면. 네. 그다음에 내년도에 여기 나오고 있죠? 네. 1분기 앞두고 조정한 겁니다. 이게 1분기 앞두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셧다운 문제에 대한 피해는 FRB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예상하고 이렇게 조정했다고 보겠습니다. 1분기 내역 가지고 올해 성장률이 이렇게 0.3%포인트 조정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미 9월 달이 끝난 상태에서. 그리고 내년도의 성장률은 하단은 0.1%포인트, 상단은 0.4%포인트 조정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번에 셧다운 문제에서 영향은 적을 것이다, 적을 거다 합니다는 대체로 보면 미국은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재정 정책이 3개월을 4분기로 이렇게 본다면 그 중에 16일은 6분의 1이 날아가는 겁니다.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재정 정책 정부 지출에서 6분의 1이 날아가 버리니까 사실 이렇게 FRB 입장에서는 크게 조정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상태에서는 4분기 성장률이 0.5%포인트 이상 네.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에 무게를 짓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번 회의에서 버냉키와 옐런이 표정 역할을 좀 주목하자 말씀하셨는데요. 역시 이 차기 의장으로 내정된 자넷 옐런 쪽으로 힘이 얼마나 실릴 것인가가 참 관심사입니다.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크게 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진 기자들이 프레시를 터지는 정도 보면 버냉키 의장보다는 자넷 옐런의 프레시 터지는 초점이 거기에 예. 맞을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회의에서 자넷 옐런의 무게를 실린다 하더라도 예.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관심을 갈 거라고 보는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게 장점이 네. 금융 예술이라든가 이런 데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는 일본인 이상으로 일본은 왜 그냥 오약분 꼽은 관계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국민보다도 뭐 사무라이 정신 무당해서 굉장히 위기 질서가 아주 철저히 지키는 이런 국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는 사실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는 과거 한국경제신문의 뉴욕 특파원이 유대인에 대해서 쓴 책을 보면 거기서 보면 일본인보다 위계 질서에서 철저히 지키는 것이 사실상 유대인의 강점이다. 그렇군요. 돈 문제만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라 강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번에 아무래도 사진 기자의 자넷 옐런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를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볼 거로 봅니다는 차기 의장이 버냉키 의장을 이렇게 앞서는 이러한 소위 보기 싫은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통화 정책도 자넷 옐런은 버냉키 의장 밑에 실무를 총괄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또 여러 가지 논문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상세히 분석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는 논문의 내용도 버냉키 의장과 거의 통화 정책 주요 내용, 다시 말하면 관할 범위라든가 정책 목표라든가 적정금리 산출하는 테일러 준칙이라든가 아니면 통화정책 준칙에서 준칙보다는 인치라든가 중앙은행의 빅브라더 문제라든가 이런 논문에 하나같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을 한 가지씩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는 아마 방송이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굉장히 좀 진행자가 급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버냉키 의장과 입장을 같이 오기 때문에 네. 향후의 그 통화정책 내용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회의에서 또 다른 쪽으로 관심이 되는 것이 사는 지난번 회의가 끝나고 나서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시장과의 소통이 실패했다라는 비난, 녹들이 불만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역시 이번 회의를 통해서 그 시장과의 소통 관계를 복원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월가에서 두 가지 논쟁이 있죠. 예. 지난번 회의에서 시장의 기대대로 이렇게 반하는 행동을 시장 소통과의 실패일까 아니면 시장을 잘못 읽는 교정일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서 통화정책은 시장과의 소통을 상당히 중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재정정책은 시차가 짧고 네. 트랜스미션 메커니즘, 확실한 경로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예상은 크게 시장의 예상을 감안치 않고 행정부가 그냥 쫙 추정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통화정책은 이론적으로 보면 시차가 상당히 길고 불확실한 트랜스미션 메커니즘, 통화정책 경로에 의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정책 효과를 내려면 시장의 기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통화정책의 시차를 짧게 하면서 경로의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의 예상과 기대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점인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시장의 예상도 네. FRB의 FRB의 의견을 잘 반영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수용적 선택. 네. 근데 FRB의 의정을 과중하게 읽거나 잘못 읽으면 역선택해서 시장을 교정시키는 것이 시장과의 소통을 실패로 이해하느냐. 예. 이건 잘못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넷 앨런 같은 경우는 이 역선택 이론의 대가 예를 들어서 비대치성 정보를 이용해서 역선택 게임 이론을 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이분이 남편입니다. 조지 에걸로프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실상 시장의 FRB 의상을 그대로 갖고 있을 때는 예상을 그대로 수용하고 네. 그다음에 시장의 예상을 잘못 읽을 때는 FRB가 교정하는 그래서 역선택하는 이런 정도로 해서 통화정책의 시차를 짧게 하고 그다음에 통화정책의 불확실한 경로를 확실한 경로로 좀 가져가는 이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자, 이번에 연준회의 결과 어느 정도 예상되는 대로 나올 것이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역시 이번 그 월요일장에서도 보면은 관망세가 짙었거든요. 결국은 예상대로 나오더라도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투 트랙이 되겠죠. 예. 아무래도 이 문제는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월 연준회의에서 네. 양적으로 정책이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면 출구 전략 추진했다 해서 일부 리서치 센터장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증시가 안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출구 전략 연기됐으니까 양적으로 추진했으니까 네. 주가가 쭉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가가 안 올라간다. 왜 그러냐? 지금은 월가의 반응이 5년째는 돈의 부정 문제. 네. 양적으로 정책 민감하지만 지금은 펀더멘털이 돈 중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정책 돈 푸는 게 그렇게 크게 민감한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경기가 살아나야 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양적으로 정책이 이렇게 그 이번 회의에서도 유지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증시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월가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 돈이 이미 주가 과열 논쟁이 있기 때문에 돈이 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출구 전략이 이번 회의에서도 9월 회의와 마찬가지로 연기됐다는 것은 네. 그만큼 미국 경제가 튼튼하지 않다는 의미고 미국 경제 튼튼하지 않는 것은 지금 월가에서 가장 민감한 자료가 펀더멘탈이니까 자 주가에도 출구 전략이 연기됐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서 자 월가에서 보면 결국 증시의 최대 재료가 돈을 푸는 문제보다는 미국 경제 펀더멘탈 그중에서 고용지표가 살아나느냐 이 대목에 상당 부분 관심이 돼서 미국 주가가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말이죠. 이번 회의 앞두고 월가에서 지금 로버트 실러와 제러미 시겔 이 두 학자 간의 주가 거품 논쟁이 또다시 아주 뜨겁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워낙 저명한 학자다 보니까 이번 뭐 연준 회의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9월 초에도 네.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린 적이 네. 있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가 관련해서 거품 논쟁이 많습니다. 빌 그로서와 워리 버핏, 그다음에 마크 파버와 루비니 교수, 그다음에 3차는 실러와 그다음에 제러미 시겔 간의 논쟁입니다. 이번 연준 회의 직전에 이 논쟁이 다시 한번 9월에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뭐 내용은 아실 겁니다. 이번에 그 노벨 경제상을 타신 그 로버트 슐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이 그 장기적인 요게 이제 기절적으로 조정된 장기 포라 그래서 여러분은 아시겠습니다는 Cyclically Adjust Price Earning Ratio 해서 CAPE로 이렇게 표시하죠. 그리고 지금 하면 이 수준이 지금 가 CAP보다 높으면 사실 주가가 거품이다. 제라미 시겔은 로버트 실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라미 시겔 같은 경우는 회의 직전에 오늘 뉴스에서 이렇게 보시면 네. 연내에 5% 이상 6% 정도 올라간다. 내년에는 10% 추가 상승한다 해서 강하게 미국 경제에 어떤 밝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사람이든 간에 지금 두 논쟁, 3차에 걸쳐서 세계적으로 투자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논쟁을 건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주가가 경제 여건에 비해 부담이 된다. 어느 쪽이 맞는 거 여부와 관계없이 거품 논쟁이 되는 것은 사실 그만큼 미국의 주가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넷 앨런은 어떤 쪽으로 생각할까? 버냉키 대원은 어느 쪽으로 생각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이 전통적인
경기 부양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 고용지표 같은 지금의 인플로이먼트 타겟팅을 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시하는 통화정책의 중시하는 고용지표의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이렇게 통화정책 수단이 또 재정정책 수단이 없다는 이런 증거에서 보면 결국 웰스 팩트 부분에 의한 이런 고용지표 개선을 상당히 중시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로버트 실러보다는 제레미 시겔 쪽에 오늘 좀 한국경제TV의 그 송 대표께서는 상당히 좀 싫어하는 내용이 되겠지 모르겠습니다는 사실상 로버트 실러보다는 제레미 시겔 쪽에 워렌 버핏이라는 그 자넷 앨런이 상당히 관심이 되는 이런 쪽을 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시작될 연준의 FOMC 회의 전망과 함께 시장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